중국의 최고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들 마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수 만드는 회사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와하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농수산천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생수를 만드는 회사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상상할 수 있어요? 물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들 생수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물도 깨끗하지 않았는데 다른 음식 같은 거 과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도덕 수준 엄청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뭐 돈 벌 수 있으면 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나라 없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시진핑의 코로나 제휴 정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친척 친구들 중국에서 많이 있거든요. 친척 친구들 옆에 보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집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한 달, 두 달, 심지어 어떤 데는 이게 차단해버렸잖아요. 이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냉장고 안에서 먹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진짜 그때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음식 많이 없어서 다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난리 나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상하이는 일부 한국 유학생들도 미리 준비를 안 돼가지고 상하이 봉쇄 버렸잖아요. 그때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난리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느낌이 뭐냐면 딱 한 가지요. 정말 다행히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길게 말하면 3년 정도, 짧게 말하면 1년 정도 그 2022년도에 그때는 진짜 코로나 제휴 정책 때문에 경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2024년도에 결혼하는 사람 엄청 많이 줄었어요. 시진핑 코로나 제휴 정책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2022년도에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상황 많잖아요. 근데 2024년 작년 다 풀었잖아요. 마음대로 뭐 결혼할 수 있는데 근데 작년에 결혼하는 사람 2022년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심지어 약간 또 진짜 생각 많이 바뀌었어. 옛날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고 좋은 차 구입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은躺平하고 있어요. 평평하게 누워있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아파트도 구입을 하지 않고 자동차도 구입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 소금, 찐빵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겠다. 진짜 희망 없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도 많이 변했지만 중국은 너무 크게 변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평소에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첫 번째, 공기 맞죠, 공기. 이거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중국의 공기 봐봐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물 있잖아요, 물. 그러니까 최근에도 뉴스 터졌는데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중국의 최고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들 마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수 만드는 회사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와하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농수산천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생수를 만드는 회사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상상할 수 있어요? 중국 생수, 물 만드는 회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왜 그 창립자 최고 부자 될 수 있는지 물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들 생수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물도 깨끗하지 않았는데 다른 음식 같은 거 과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도덕 수준 엄청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뭐 돈 벌 수 있으면 다 괜찮아요. 분유 사건 있잖아요. 그 애들 먹는 분유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문제 있다. 애들 같은 경우는 나라의 미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딱 하나, 분유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거의. 거기까지도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음식, 가장 음식 왜 만들 수 있는지 이해되죠? 이게 사람 이미 도덕 수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인심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돈 때문에 뭐 이거저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법이 있죠. 근데 그 인맥 있으면 뇌물, 돈 제대로 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공안들 안 되나 하면은 한국 돈으로 또 200만 원, 300만 원 주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가세요. 이런 경우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중국에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중국 화장실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국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지하철 화장실 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화장지도 있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시진핑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중간에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선진국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저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화장실 봐라. 화장실 정말 깨끗하면 이 나라는 선진국이다. 혹시나 제가 볼 때는 시진핑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냐. 정말 중국 화장실 저도 중국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고향을 진짜 가고 싶죠. 근데 화장실 생각해보면은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떨어져요. 진짜로. 지금 아마 시진핑 정책 세우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개선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이랑 비하면 멀죠. 저부터 한국에 왔을 때 바로 느낌이 돼요. 제가 생활 습관이랑 한국 사람 생활 습관이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어떤 연구소를 일을 했는데요. 그 점심때 화장실 앞에서 사람 줄 서 있었어요. 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양치를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줄 서서 양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 너무 충격받았어요. 점심때 양치를 왜 하는 건지. 제가 사실 중국 안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이게 깨끗한 사람인데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끝 양치를 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음식 먹을 때마다 항상 양치를 하고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가방 안에서 치약, 시술, 치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제가 배우는 거죠. 한국 사람 그때 당시 저를 보면 이 중국 사람 좀 깨끗하지 않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또 아마 큰 도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되는데 후진 지역 사람들 아직도 좀 위생 습관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문화 대명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 뭐 깨끗하게 옷을 입고 되게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막 파마했고 그래서 막 자본주의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 진짜 막 일을 농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더럽고 땀도 났고 이게 노동자야. 이런 사람을 많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깨끗하게 뭐 나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문화대혁명 때 그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영향을 받아서 일부 중국 사람들은 그 위생 습관은 안 좋게 되는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배우고 특히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우리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따라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편해서 시원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왜 한국 분들은 남성분들은 다 이게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 있구나. 예의 없구나. 깨어나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남성분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습관이 돼버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모쏠이 크잖아요. 저도 뭐 한국에 막 왔을 때 그때 모쏠이 너무 좀 컸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보고 수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야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정말 예의 아니구나. 그때는 중국 사람 다 그랬어요. 버스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음악 나오는 거잖아요. 막 큰 소리로 막. 근데 한국에 왔는데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TV 화면 나오는데 소리는 거의 없어요. 이게 맞구나.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없으니까. 일단 에어컨 자체도 비싸요. 그래서 전기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비용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없으니까 에어컨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에어컨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여름도 덥잖아요. 사용 안 하는 이유 딱 한 가지, 돈 없으니까. 사실 저도 한국에 막 왔을 때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겨울에도 언제든지 뭐 얼음물, 차가운 음식 먹어야 되는데 따뜻한 물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어르신 나이 80 넘으셔도 항상 차가운 물 드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은 건강 상태 안 좋은 사람 빼고 다들 이거 차가운 물 좋아하죠. 근데 겨울 되면은 날씨가 좀 춥잖아요. 사람들 따뜻한 물 많이 먹어요. 한국 분들은 언제이든 어떤 나이든 뭐 건강 상태 어떻게 되든 항상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수 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음식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한 물 먹어야 건강하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물 퀄리티. 그러니까 한국 물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하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 최고 좋은 홍삼 나오고 있잖아요. 홍삼 나오면 인삼 나오면은 물 그만큼 좋아야 나올 수 있잖아요. 중국도 물 자체가 문제도 있고 사람들 걱정되니까 일단은 물 끓여서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어르신들 나이 되신 특히 여성분들은 나가서 막 광장으로 춤을 이게 진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갈등 되게 심했어요. 소리 크게 음악 틀어요.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피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아파트도 안 사요. 중국 술 있잖아요. 술. 옛날에 엄청 많이 팔 수 있는데 이거 젊은 사람에게 안 먹혀요. 우리는 안 먹어요.
회사 가는데 옛날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사장 눈치를 보고 퇴근하는 건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공공후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장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칼퇴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소리 얘기하면은 바로 사표를 내요. 친척들도 방문하지도 않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휴대폰 가지고 그냥 스스로 노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젊은 사람들이랑 우리 세대보다도 저는 80후인데 변화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게 차이는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